보존 법칙 한번 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은요. 기본이 항상 성립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왜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냐면 화학 반응을 거쳐도 원자, 제일 작은 알갱이 있지? 그 원자의 종류와 수가 절대 안 변해.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뚜껑을 덮고 실험했을 때만 그렇다. 아무 멘트가 없으면 뚜껑을 덮고 실험한 거야. 뚜껑을 덮고 실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닫힌 공간에서 실험한다. 또는 닫힌 개에서 실험한다. 뚜껑 덮고 실험하면요. 기체 발생해도 바깥쪽으로 못 나가. 그치? 그래서 질량 보존이고요. 앙금 반응은 원래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질량 보존입니다. 강철솜의 연소는 오히려 산소가 달라붙지만 이 공간 속에 있는 산소가 달라붙어서 또 질량 보존입니다. 자, 그러면 앙금 반응이 어떤 게 있는지 본다. 앙금 반응은 선생님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화학 반응할 때 이 지점에서 끊어주고 수학 시간에 하듯이 내양, 외양 만나게 하면 염화은을 미리 외워놓으세요. AgCl 염화은이야. 얘가 출현하면 얘는 바로 무엇이다? 얘는 앙금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앙금 반응은 항상 질량 보존이다 기억하시고요. 지금 요 표는 연소 반응입니다. 금속의 연소, 강철솜은 철이야. 구리, 마그네슘을 연소시킬 거야. 성분 원소, 금속 감사하게도 똑같이 원소기호 쓰고요. 연료는 지난번에 했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연료는 나무, 그 다음에 에탄올, 그 다음에 메테인 어떻게 썼니? C랑 H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페인 이런 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분 원소는 지금 적었다시피 탄소와 수소였어. 닫힌 공간에서는 항상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질량 변화가 없는 질량 보존이고요. 열린 개에서는 금속 같은 경우는 산소가 달라붙어. 그래서 증가합니다. 그 다음 연료는 나무는 태우면 재만 남지 감소한다. 그래서 연소, 같은 연소 반응일지라도 금속의 연소인지 연료의 연소인지 잘 봐야 돼. 금속은 오히려 질량 증가, 연료는 감소합니다. 생성 물질은요. 철에 산소가 달라붙었어. 산화철. 구리에 달라붙었어. 산화구리. 마그네슘에 달라붙었어. 산화마그네슘. 달라붙은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증가합니다. 연료는 구성원소가 C랑 H. 연소시키면 산소와 결합이지. CO2랑 H2O가 나옵니다. 됐죠? 문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속의 연소에는 선생님이 강철솜의 연소가 나온다 그랬고 양팔저울에 달아놓고 한쪽만 연소시킵니다. 그 말은 한쪽만 산소가 달라붙는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질량이 증가해서 이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나온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료 선생님이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 성분 원소가 탄소와 수소야. 얘를 연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항상 CO2와 항상 H2O가 나온다. 여기는 CO2, H2O죠. 어떻게 알아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물,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 얘는 CO2 확인인데요.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석회수랑 이산화탄소 만나는 반응이 앙금 반응이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석회수의 기본 성분이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인데요. 자, 얘가 물에 녹으면은 요렇게 변합니다. 요건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얘랑 CO2랑 만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보이죠? 얘 보이죠? 여기 산소 한 마리랑 만나서 CO3
앞에 있는 C, 바로 카코3도 앙금이야. 그래서 공기 중에서 앙금이 생기는 게 우리 눈에는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죠? 강철솜입니다. 가열했죠? 산화 처리되겠죠.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가열한다. 그러면 연소시킨다 라는 뜻이고 연소시킨다 라는 뜻은 산소와 결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면 처음 출발했던 철보다 질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 여기 글자가 생략됐는데 염화나트륨 써주시고요. 염화은 만나면 앙금 반응. 우리 앙금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연소 반응 모두 화학 변화입니다. 딱 보고 앙금인 거 체크하시고요. 얘는 뚜껑 덮어놓으면 무조건 질량이 보존하고요. 그 다음 뚜껑 열어놔도 어차피 앙금은 아래로 가라앉아서 질량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열린 개랑 닫힌 개 모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게 뭐니? 그러면 앙금 반응입니다. 그 다음 기체 발생 반응 보면은요. 아연이랑 염산, 여기는 아연 말고 다른 금속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우리 금속에 염산을 뿌리면 염산식이 요거거든요. 아연이 질투쟁이야. 얘를 수소를 밀어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 거야. 밀어내.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바깥으로 쫓겨나는데 이것이 우리 눈에는 기체 발생 반응으로 보이고요. 뚜껑을 열고 실험하면 기체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감소할 거고요. 뚜껑을 덮고 실험하면 못 나가죠. 그러면 질량이 보존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량 보존 법칙은요. 항상 성립한다. 닫힌 개에서. 그리고 보통 이제 법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성립해야 됩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요. 합체하는 물질, 합체, 화합, 화합물에서 성립하고요. 섞어놓는 혼합물은 일정한 비율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물 분자죠. 이게 화합물이야. 이산화탄소. 이게 화합물이 합체한 거야. 여기가 H2O가 됩니다. CO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질량이 하나 1이고 얘는 16이야. 그러면 이 물 분자 하나를 만드는데 사용한 수소 전체 질량이 2가 되고요. 산소는 16이 되죠. 약분하면 질량비는 1대8. 항상 1대8이어야 됩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얘는 솔직히 좀 잘 나와. 1대8. 질량비. 외우고 있으면 좋아. 부피비가 아니라 질량비. 일정 성분비. 이산화탄소는 잘 나오질 않아요. 하는 방법만 볼게요. 산소는 하나에 16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만드는데 탄소는 총 12만큼 들고 산소는 32만큼 들어. 그래서 약분을 하면 3대8이 됩니다. 질량비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체 반응의 법칙은 말 그대로 기체에서만 성립하고요. 기체 만들 때 일정한 부피비, 얘는 부피비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비. 됐죠? 얘는 쉽게 생각해서 몸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설명했듯이. 그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같은 부피에 항상 같은 분자수가 들어간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구리의 연소 반응입니다. 산소와 달라붙겠죠? 뭐가 돼요? 산화구리가 되겠죠. 식 세우면 Cu, 항상 분자식이야 산소는. 산화구리는 CuO. 산화구리잖아. 그치?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 같아야 되는데 여기 2개지. 그럼 여기도 2개 돼야 되니까 2 붙이면 됩니다. 구리가 완전히 반응해서 산화구리로 모두 변하는 시간은 15분이 됩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구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야. 구리가 한정돼 있어. 구리가 8로 한정돼 있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리는 4g당 산소 1g까지만 달라붙을 수 있어. 그래서 구리랑 산소의 비는 4대1이야. 근데 지금
구리가 8g 마련돼 있다 했으니까 2배죠. 산소는 2g까지만 달라붙어요. 더 이상 달라붙지 않아. 그래서 산화구리는 10g 이상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다가 고정된 거죠. 문제 조금 더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쌤 적어볼게. 구리랑 산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지? 4대 1이었어. 이거를 자리를 잘 맞춰가지고요. 적으셔야 돼요. 그냥 막 적으면 안 됩니다. 쌤 문제 내볼게. 구리가 예를 들어서 12g 마련돼 있다 칠게. 산소는 4g 마련돼 있다 칠게. 그러면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고정돼 있잖아. 몇 대 몇? 4대 1로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 옆으로 한번 풀어볼까? 어차피 구리가 4면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산소의 질량이야.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이야. 그러면은 여기 12잖아. 나누기 4 하면 3g만 반응한다고. 산소가 4g 있어도 3g만 반응해. 그럼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15g이야.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그래서 조금 외우고 있으면 좋아. 질량비는 1대 8대 9, 구리는 4대 1대 5, 마그네슘 3대 2대 5. 선생님 금속은 완성품이 모두 5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랑 질산납 수용액 만나는 건데 결론적으로 아이오딘이랑 납이랑 만나면 앙금이 됩니다. 어떤 앙금이야? 아이오딘화납이라는 앙금이고요. 노란색입니다. 얘도 일정한 비율로 반응해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반응하는 비율은 1대 1입니다. 지금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모두 6ml씩 미리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 추가하는 질산납은 0ml, 2, 4, 6, 8, 10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1대 1로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6이 있어도 들어오는 게 0이면 반응하는 게 없습니다. 앙금 안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6이 있어도 2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1대 1이니까 작은 쪽에 맞춰야 돼. 6 중에서 2만 반응합니다. 조금 높아졌죠. 그 다음 6이 있어도 들어오는 게 4라서 6 중에서 4만 반응합니다. 조금 높아졌죠. 여기 6인데 6 다 들어왔어. 1대 1 맥시멈 반응입니다. 6이 있는데 8이 들어와 봤자 반대 현상이야. 6만 반응하겠지. 1대 1이니까. 밑에 6밖에 없잖아. 그 위에 아무리 8이 있어도 6만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랑 앙금의 높이 똑같아. 마지막도 10이 들어가 봤자 6만 반응합니다. 앙금의 높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다가 1대 1, 6이랑 6 반응하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아무리 질산납을 많이 넣어 주어도 이미 들어있는 아이오딘과 칼륨이 6ml라서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반응하는 기체와 만들어지는 기체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만드는 거 보면은 수소는 H2 항상 분자식으로 적으세요. 질소 N2, 암모니아 NH3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반응한다 라는 뜻이 화살표지. 반응 전에 원자의 수와 반응 후에 원자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질소 원자 2개인데 여기는 1개지. 그럼 여기 2세트 가져와야 돼. 그러면 수소가 6개가 돼버리니까 3 붙고요. 여기 1은 원래 생략하는 거야. 요게 뭐랑 똑같니? 이게 개수라고 하죠. 그런데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수소 분자가 3세트 있다. 질소 분자가 1세트 있다. 암모니아 분자가 2세트 있다. 보세요. 수소 분자가 3세트 있다. 질소 분자가 1세트 있다. 암모니아는 2세트 있다. 이거 뭐의 개수예요? 이것은 곧 분자수죠. 원자수 아니지. 분자수지. 그래서 개수비는
분자수 비랑 똑같다. 그런데 지금 딱 보면 이 부피 한 칸에 분자가 한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부피비도 똑같습니다. 모두 3대 1대 2로 보이죠. 이거 확인하고 보세요. 분자입니다. 3개라고 적죠. 분자입니다. 1개라고 적습니다.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는 2개입니다. 부피비 계수 그대로 적으면 3대 1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하세요. 똑바로 필기하고 외워보셔야 돼요. 별표 있는지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대충 하면 안 돼. 미션이야. 자, 반응 전의 총 분자수 몇 개니? 3개에 1개. 반응 전은 합이 4개입니다. 반응 후는 몇 개니? 2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 전의 총 분자수는 몇 개라고? 4개라고. 반응 후는 몇 개라고? 2개라고. 분자수는 반응 전과 후가 같지 않습니다. 원자수만 같아요. 원자수만 같아서 질량 보존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수소, 산소 반응에서 수증기 만드는 거 보겠습니다. 수소, 산소 이건 뭐 100% 출제입니다. 자, 이렇게 묻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 이거 물인데요. 물 아니고 왜 수증기라 적으셨나요? 기체만 됩니다. 주의하세요. 물 적으면은 틀린 거예요. 물이 액체잖아. 액체는 안 돼. 기체만 되는 거야. 됐지? 자, 수소 원자 2개. 2개 맞네. 좋았어. 산소 2개. 1개. 안 된다는 거야. 2세트 데려와야 되는 거야. 수소 원자가 4개로 늘어나서 2개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개수비가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가 돼. 이거는 뭐랑 똑같다 그랬지? 분자수비랑 부피비. 주의하세요. 아까 요거 만드는 식에서 질량비는 1대 8대 9입니다.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된다. 이거 별개입니다. 아까 수소질소 암모니아 몇 대 몇 대면 3대 1대 2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수소기체와 염소기체 반응에서 염화수소기체 한번 써볼까? 수소, 염소, 염화수소는 염화수소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방학 때 엄청나게 연습해야 됩니다. 자, 개수 보면은 수소 원자 2개죠. 염소 원자 2개. 여기는 원자 1개씩이잖아. 여기도 이렇게 붙여줘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개수비가 1대 1대 2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작은 알갱이는 수소, 큰 알갱이 염소. 그래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래서 염화수소 만들어졌지. 부피비라는 거는 네모칸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칸 한 칸 두 칸이니까 부피비가 1대 1대 2가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50이 있고 염소가 80이 있으면 아무리 염소가 80이 있어도 같은 양만 반응합니다. 즉 50만 반응하겠죠. 반응하는 거는 50 만들어지는 거는 1에 해당하는 숫자의 2배죠. 100이 됩니다. 염화수소 기체는 100ml가 정답입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수증기 만드는 거는 1대 1대 2. 그죠? 선생님 잘못했다. Sorry. 선생님이 지금 새벽 6시에 이거 하고 있는데 잠이 덜 깼나봐요. 다시 적어놨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는 거 2대 1입니다. 부피비입니다. 질소랑 수소랑 반응하는 거 1대 3입니다. 수소랑 염소 반응하는 거 1대 1입니다. 완성품은 모두 다 2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2대 1대 2, 1대 3대 2, 1대 1대 2. 어떻게 빨리 찬다 그랬어? 우연이지만 여기 밑에 있는 숫자랑 부피비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2대 1대 2, 1대 3대 2, 1대 1대 2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수소 원자 하나 질량 1g, 질소는 하나 14g,
42g의 질소를 완전히 반응시켜 암모니아 만들고 싶대요. 자, 암모니아 NH3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요거 한 세트 만드는데 필요한 질량 한번 보겠습니다. 질소는 하나 14, 수소는 하나 1인데 3개입니다. 그러면 질량비가 질소 위에다 적을게요. 14 대 수소 3 이렇게 하면은 암모니아 얼마 만드는 거예요? 17 만드는 거죠. 2개 더해 주시면 되죠. 요거는 질량비라서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헷갈리는 사람은요. g이 질량 단위예요. 그래서 질량 나오면 일정 성분비, 위에 나오는 밀리리터 나오면 부피라서 기체 반응의 법칙, 부피비입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랑 질량 보조는 질량에 관한 법칙이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힌트 보면은 42g의 질소라 했습니다. 그럼 질소 밑에 이렇게 42g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얼마 반응하니? 만들어지는 질소 얼마니? 이 말이죠. 그럼 딱 보면은 몇 배예요? 3배죠. 그럼 얘도 3배만큼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2개 더하면은 51이 되겠죠. 또는 여기다가 3 곱해도 51입니다. 이때 필요한 수소의 질량은 9g이며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는 51g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